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불룩 튀어나온 뱃살, 아무리 쉬어도 가시지 않는 피로감, 혹시 병원에서 받아든 건강검진 결과표가 머릿속을 맴돌지는 않으셨나요? 의사 선생님은 경고합니다. 혈압이 높아요. 혈당이 위험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내 몸 안에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약 한 알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지만 약의 개수는 늘어만 가고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정말 평생 이렇게 약봉지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 당신의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굶는 고통도 맛없는 음식에 대한 인내도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한 최고의 치유법,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메리카스 테스트 키친의 더 컴플리트 메디테러니안 쿡북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요리법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실패 없는 맛을 찾아내는 요리의 연구소죠. 저자는 말합니다. 지중해식은 잠깐 하고 마는 다이어트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평생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남부 사람들이 심장병 없이 장수하는 비결, 그 핵심을 파헤쳤습니다. 대사증후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입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이 불을 지핀 곳에 지중해의 신선한 재료들은 천연 소화기가 되어줍니다. 이 책은 지중해식 식단 피라미드를 강조합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바닥, 무엇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고기, 빵 아닙니다. 바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올리브 오일입니다. 채소 많이 드셔야 합니다. 라는 말 지겹게 들으셨죠? 하지만 억지로 씹어 삼키는 생채소는 고역입니다. 아메리카스 테스트 키친은 채소를 요리로 변신시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가지를 물에 삶지 마세요. 오븐이나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구우세요. 고온에서 채소의 천연 당분이 캐러멜화되면서 설탕 없이도 놀라울 만큼 달콤하고 깊은 풍미가 살아납니다. 지중해식의 영혼, 올리브 오일입니다. 지방이라서 살이 찔까 두려우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의 기름때를 씻어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청소부입니다. 흰 쌀밥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책에서는 파로, 퀴노아, 보리 같은 곡물을 맛있게 삶는 법을 소개합니다. 이것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주어 뱃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고기 대신 콩을 드세요. 렌틸콩, 병아리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책에 소개된 후무스나 렌틸 수프는 고기 없이도 얼마나 깊은 감칠맛을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일주일에 2번 생선이나 해산물을 식탁에 올리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비린내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레몬과 허브, 그리고 올리브유만 있으면 비린내는 사라지고 향긋함만 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베리를 얹어 드세요. 단백질이 포만감을 채우고 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활력을 깨웁니다. 점심에는 통곡물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미리 삶아둔 퀴노아나 보리에 오이, 토마토, 올리브를 썰어 넣고 올리브유 드레싱으로 버무리세요. 도시락으로도 훌륭합니다. 저녁은 풍성하게 즐기세요. 구운 채소를 곁들인 생선 요리나 콩을 듬뿍 넣은 스튜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소화 부담 없이 편안한 잠자리를 약속합니다. 배가 고프면 참지 마세요. 아몬드 한 줌, 사과 한 쪽, 혹은 당근 스틱을 드세요. 지중해식은 배고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몸을 채우는 것입니다. 시판 드레싱은 설탕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책의 핵심 팁, 올리브유 30초 1, 소금과 후추, 그리고 약간의 머스타드. 이것만 섞으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비네그레트가 1분 만에 완성됩니다. 고혈압 때문에 소금을 줄여야 한다면 허브와 향신료가 정답입니다. 마늘, 양파, 오레가노, 큐민. 이 친구들은 소금 없이도 음식에 폭발적인 풍미를 더해줍니다. 혀가 아닌 몸이 즐거운 맛이죠.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이지라는 생각에 현미밥에 김치찌개만 고집하셨나요? 하지만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대사증후군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중 해식이라고 해서 꼭 파스타만 먹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써보세요. 쌈장에 견과류를 듬뿍 넣어보세요. 원리만 알면 한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한 달에 몇 번으로 제한하세요. 책에서는 고기를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쓰라고 조언합니다. 채소 요리에 감칠맛을 더하는 정도로만 소량 사용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음료는 물입니다. 탄산음료와 주스는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입니다. 와인은 식사와 함께 하루 한 잔 정도 곁들일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물이 당신의 대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 건강한 식단에 하루 30분의 걷기만 더해보세요. 식단이 연료라면 운동은 엔진을 돌리는 점화 플러그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이 두 가지 조합 앞에서 무력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지중해식의 또 다른 비밀은 함께 먹는 즐거움입니다. 혼자 TV를 보며 급하게 먹는 밥과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며 천천히 먹는 식사는 우리 몸의 호르몬 반응부터 다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뱃살을 늘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 그것이 바로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이자 대사증후군 치료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샐러드 한 접시, 내일은 잡곡밥.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몸은 가벼워지고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지방을 먹는다고 무조건 지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지방은 오히려 나쁜 지방을 몰아냅니다. 이것이 현대 영양학이 밝혀낸 진실입니다. 아메리카스 테스트 키친의 레시피들은 당신이 실패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맛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으니까요.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자,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 식물성 식품을 식탁의 주인공으로. 둘째,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를 아끼지 말 것. 셋째,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즐길 것. 1년 뒤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허리둘레는 줄어들고 혈압약은 끊었으며 아침마다 가뿐하게 일어나는 당신. 의사가 놀라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어볼 그날을요.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올리브유 한 병과 신선한 제철 채소를 장바구니에 담는 것. 그것이 대사증후군 탈출의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본 영상은 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에 따라 식단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약물 복용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식단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혁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중해식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댓글로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구체적인 레시피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 팁 하나 더. 제철 채소가 영양소가 가장 풍부합니다. 비싼 수입 채소보다 마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제철 채소를 고르세요. 그게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손질하기 귀찮다면 냉동 채소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주말에 1시간만 투자해서 채소를 씻고 잘라두세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있다면 라면을 끓이는 대신 샐러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일 사용량이 걱정된다면 오일 스프레이를 사용하세요. 적은 양으로도 골고루 뿌려져 칼로리는 낮추고 풍미는 살릴 수 있습니다. 통조림 콩이나 토마토 캔도 괜찮습니다. 단,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세요. 간편함이 꾸준함을 만듭니다. 치즈는 양념처럼 쓰세요. 파마산 치즈나 페타 치즈를 조금만 뿌려도 소금 없이 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맛에 포인트만 주는 거죠. 달콤한 케이크 대신 과일로 입가심하세요. 과일의 섬유질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연의 단맛에 익숙해지면 설탕이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채소를 가장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합니다. 순서만 바꿔도 효과는 큽니다. 최소 20분 동안 식사하세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소화도 잘 되고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사진을 찍거나 기록해 보세요. 내가 무심코 먹은 간식들이 보일 것입니다. 기록은 식습관을 고치는 가장 강력한 거울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환경과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꿀 힘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가셨나요? 오늘 저녁은 올리브유에 구운 토마토 어떠세요? 정말 맛있어요.